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의 차준환이 클린 연기를 펼치고 쇼트 프로그램 6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 출전한 최가온이 조금 전 예선 경기를 마쳤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에 경기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1 인천이 베테랑 미드필더 이청용을 영입했습니다. 이청용은 울산과 결별한 뒤 개인 훈련을 이어오다 윤정환 감독의 제안을 받고 인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의 황희찬이 종아리 부상으로 당분간 결장합니다. 울버햄튼의 롭 에드워즈 감독은 황희찬이 복귀까지 몇 주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잉글랜드 챔피언십 옥스퍼드의 전진우는 노리치 시티전에서 5경기 만에 유럽 무대 데뷔전을 치렀고 같은 리그 버밍엄의 백승호는 웨스트 브로미치와의 경기에서 어깨를 다쳐 전반 15분 만에 교체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월드 테이블 테니스 왕중왕전 파이널스 홍콩 2025 정상에 올랐던 한국 대표팀의 임종훈 신유빈 조가 국제탁구연맹 세계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임종훈 신유빈 조가 혼합복식 세계 1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가 강혁감독과 2027-28 시즌까지 2년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가스공사는 부드러운 리더십과 관리 능력, 리빌딩을 위한 비전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통산 266승에 빛나는 베테랑 투수 저스틴 벌랜더가 자신의 빅리그 데뷔 당시 팀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로 돌아갑니다. 디트로이트는 자유계약 선수 벌랜더와 1년 1,300만 달러, 약 190억 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먼저 KBS 정현호 스포츠 PD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 PD와 김 기자에서 김 기자를 담당하고 있는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는 동계올림픽 현장에 지금 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은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최가온 선수의 경기 현장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지한 기자 연결해서 동계올림픽 생생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계올림픽 스노보드가 열리고 있는 이탈리아 리비뉴의 스노파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 PD와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진 보내주신 거 보니까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약간 질투하고 있습니다. 많이 춥지가 지금 않은가 현재 봐요. 지금 현재 이 리비뉴가 사실 엊그저께까지는 날씨가 꽤 추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부터는 조금 이제 영상 기온에 좀 접어들었고 지금 좀 전에 열렸던 이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경기가 이제 열렸을 당시에는 영상 2도 순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좀 포근한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진 오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경기 현장에 가 계신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이 스노보드 파크 경기가 열린 이 현장에 좀 공동 취재구역 옆에 지금 나와 있고요. 현재 그 우리나라 설상 종목의 또 이 성지로 자리 잡고 있는 이곳 이탈리아 리비뉴 스노파크에서 조금 전에 이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예선 현장 지켜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가온 선수 예선에서 82.25점을 기록을 하면서 24명 중에 전체 6위에 오르면서 무난하게 결선에 올랐고요. 이번 예선에서는 역시 이 종목의 강자죠. 이번 대회 3연패를 노리는 클로이 김 선수가 90.25점, 유일하게 90점대 점수를 기록하면서 아주 가볍게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네. 자, 근데 클로이 김이 그 직전 대회였나요? 부상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클로이 김의 컨디션과 대회 모습 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지난달 초였죠. 이 스위스에서 연습 도중에 어깨를 다쳤었고요. 그러면서 이 올림픽 출전 여부는 정밀 진단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클로이 김 선수였는데요. 일단 부상 변수에서는 나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회전 엊그저께 열렸던 이 기자회견에서도 첫 연습 때 정말 멋지고 즐거웠다라고 하면서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예선에서도 클로이 김 선수 1차 예선에서 이제 3바퀴 반을 도는 또 그런 이제 아주 멋진 또 고난도 기술을 선보였고요. 그러면서 이미 1차 시기에서 90점대 점수를 기록하면서 가볍게 이 결선에 오른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제가 딱 이 5분 전에 이 클로이 김 선수와 인터뷰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 뭐 컨디션 상태나 이제 몸 상태가 어떤가 물어봤더니 아주 좋은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만 이제 금메달에 대해서 연연하기보다는 이제 그저 즐기고 이제 경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결선에 나서겠다 이런 또 각오를 함께 밝힌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세계 최강자이기 때문에 모든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정 PD, 그 하프파이프 경기는 예선에서 2번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하프파이프라는 종목명이 말씀과 보여주듯이 원통형의 슬로프가 있습니다. 네. 파이프를 마치 반으로 자른 것처럼 생긴 경기장인데 여기서 회전도 하고 점프도 하는 경기가 되겠고요. 예선이 총 2차 시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번의 연기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반영을 해서 상위 12명의 선수가 결선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결선 같은 경우는 총 3번의 시기를 가리게 되는데 이 3번의 시기 중에서 상위 2개의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 경기 방식이 좀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경기가 스노보드 종목 중에서는 가장 많은 팬들을 좀 거느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뭐 클로이 김 선수도 마찬가지였고 대부분의 이제 유명한 스노보드 선수들이 이 하프파이프 종목에 많이 포진돼 있다 보니까 올림픽 같은 이제 세계 대회가 열리면은 입석 좌석 모두 꽉 차는 경우가 야. 가장 많은 종목이 하프파이프거든요. 네. 역시나 이 프리스타일 스키에도 이 하프파이프 종목이 존재는 합니다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기도 했고 스노보드가 조금 더 대중적으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종목이고요.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 이 종목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이 예선 1위도 이제 클로이 김 선수가 차지했었고 쿠도 리세 선수도 좋은 성적을 차지했기 때문에 최가훈 선수가 이 미국과 일본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 PD도 사실 원래대로라면은 이 현장에 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궁금하거나 근질근질한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접 질문도 좀 몇 개 해보시죠. 이 스노보드 대표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리비뇨 스노파크가 성지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굉장히 좀 대표팀 성적이 잘 나오고 있고 또 비계어 그리고 이제 평양 대회전에서 메달 나왔으니까 뭐 언니 오빠들이 좋은 성적을 냈으니 이번에 최가훈 선수를 향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같은 것들이 스노보드 대표팀 내에서 어떤 분위기일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밀라노와 이 설상 종목이 열리고 있는 이 리비뇨가요. 차로 3시간 가까이 걸리다 보니까요. 사실 밀라노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는 이제 않았습니다만은 리비뇨에서는 확실히 우리 선수단 분위기가 밝아 보였습니다. 이 선수단 관계자도 또 우리 취재진들을 보고 아주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확실하게 이 김성겸 선수가 평양 대회전에서 또 이제 어제는 비계어에서 유승은 선수가 동메달을 따서 연이어 우리 선수들의 메달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 기운을 받고서 이 연기 종목인 하프파이프에서도 또 하나의 메달이 나오길 바라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현재 이 리비뇨에서의 팀 코리아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 김지한 기자도 최가훈 선수 경기를 현장에서 직접 본 건 처음이죠? 네, 저도 이 최가훈 선수의 경기를 현장에서 본 건 처음이었는데요. 물론 2차 시기에서는 좀 이제 마지막에 점프 실수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확실히 기술의 차이는 느껴지더라고요. 최가훈 선수의 이제 기술은 특히나 이제 되게 최정상급인데 이번 이 대회를 위해서 준비한 이 스위치 백텐, 그러니까 공중 뒤로 돌기를 해서 3회전을 하는 이 스위치 백텐을 구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자신의 무기를 이제 최대한 이제 결선에서 선보이겠다라는 것이 이제 최가훈 선수의 현재 전략인데요. 그래도 오늘 경기 아무래도 이제 예선을 통과하는 게 더욱더 이제 중요했던 만큼 오늘 연기력으로 놓고 봤을 때는 메달 기대감을 아주 충분히 갖게 했습니다. 네. 욕심 같아서는 금빛 메달을 한번 목에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쉽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김지한 기자가 그 MLB계에서는 암흑의 기운을 몰고 다니지만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운이 따르는 기자 중에 하나로 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스노보드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 기운을 좀 불어 넣어야 할 텐데 어떤 거 하고 오셨어요?
네, 일단은 현재 여기 분위기가 최강훈 선수 연기에 아주 대단한 이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환호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이 분위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각으로 이제 모레 새벽입니다. 여기 시각으로는 이제 밤에 열리는 결승 경기인데 최강훈 선수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후회 없이 멋지게 타겠다. 이 말 그대로 펼쳤으면 하는 바람 이곳에서 잠시 후 있을 이 공동 취재구역 인터뷰에서 꼭 전해드리고 또 기운을 불어넣겠습니다. 네, 모쪼록 진짜 메달 이야기를 했지만 부담을 내려놓고 마음껏 연습한 기량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선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루 쉬고 13일이던데 그러면 그 곳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네, 이곳 시간 오늘 저녁에 또 이 남자 하프파이프 이제 스노보드 이채훈 선수가 출전할 예선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일과 모레 결선까지 보고 리비뉴에서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는 좀 밀라노로 돌아가서 이제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차준환 선수 또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이런 남은 경기들 계속해서 취재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타지에서 고생 많으신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는 설 연휴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아마 생방송으로 연결할 것 같은데 그때도 생생한 올림픽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리뷰뉴였습니다. 네, 동계올림픽이 열린 밀라노 현재 김지한 기자였습니다. 아무래도 현지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 딜레이가 좀 있고 그 통화 상태가 양호하지가 못했는데 이 부분에서 양해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PD와 올림픽 소식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하프파이프 경기는 김지한 기자가 정해준 대로 이채훈 선수에게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 김지한 기자의 좋은 기운 네. 이채훈 선수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채훈 선수도 굉장히 어린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23 시즌에 피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깜짝 우승을 달성하면서 좀 파격적으로 혜성같이 데뷔를 했죠. 그리고 나서 2024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 슬로프 스타일 그리고 하프파이프까지 2관왕을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 슬로프 스타일 금메달까지 또 작년에 따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그런 대회에서의 상승세들이 이번 올림픽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스노보드에서 연일 기분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스노보드뿐만 아니라 모글 스키, 프리스타일 경기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정말 설상 종목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강세를 나타내지 못했었는데 네. 이제는 그것도 옛말이 됐어요.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도 이 평창올림픽 우리나라가 유치했던 평창올림픽 때 많은 설상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을 하면서 좋은 그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는 설상 종목에서 눈에 띌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아마도 이 평창올림픽 때 양분을 쌓은 선수들이 조금 더 담금질을 거쳐서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분석을 해보고 싶고요. 정대윤 선수가 또 어제 오늘 새벽에 경기를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최가훈 선수의 하프파이프 결선 경기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13일 새벽 3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채훈 선수 역시도 같은 시간 다음 날인 14일 오전 3시 30분에 남자 하프파이프에서 메달을 노리는 상황이고요. 앞서 이 프리스타일 스키에도 하프파이프 종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승훈 선수 역시 예선을 통과하게 된다면 21일에 오전 3시 반에 또 이 종목 결선에서 메달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선수단에 첫 메달을 남긴 스노보드의 김상겸 선수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감격의 인터뷰도 진행을 했는데요. 앞으로 2번 정도 올림픽에 더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30대 후반 아니에요? 30대 후반이죠. 네. 하지만 이번에 결승에 오른 선수 중에선 제일 어렸습니다. 아. 물론 이제 그 상대였던 벤야민 카를 선수가 올해 40살의 선수였거든요. 야. 특히나 이 스노보드 평행대회전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체격이 좋은 선수들이 속도를 잘 받아서 잘 탄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을 정도로 네. 나이와는 크게 상관없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참고로 이 스노보드 평행대회전에서 이번에 금메달 딴 벤야민 카를이 40살이었고 현재 월드컵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롤란드 피슈날러 선수가 45살입니다. 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상겸 선수 역시 최근에 점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현재 37살이면은 산술적으로 이 피슈날로의 45살까지 두 번의 대회를 더 그렇네요.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 김상현 선수가 메달을 안겨준 스노보드 평행 대회전이 네. 올림픽 종목으로 유지되느냐 이게 관건이다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매 대회마다 이제 세부 종목들을 어떻게 추가하고 제외하는지가 이제 관건인데 다가올 동계올림픽이 이제 2030년에 프랑스 알프스로 예정이 돼 있는데 아직
평행 대회전 종목이 포함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평행 대회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을 넘게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대회가 종목이 사라져 버린다면은 좀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최근에 있었던 어떤 남녀 성평등에 부합하는 종목이라는 점 그리고 지속 가능한 종목이라는 점을 적절하게 좀 어필을 하면서 IOC가 제시하는 올림픽의 비전과 부합한다 이런 주장을 좀 펼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남녀 선수 모두 흥미진진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필요성을 현재 선수들이 역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 선수들 종목 가운데 메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는 쇼트트랙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첫 메달 레이스부터 운이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매우 아쉬운 결과가 나왔어요. 어제 저녁이었죠. 이 혼성계주 준결승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캐나다의 뒤를 이어 3위로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반에 1위를 치고 달리던 미국의 스토더드 선수가 미끄러지면서 이제 뒤에 바로 바짝 추격하고 있던 김길리 선수가 이 선수에게 걸려 넘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후에 뭐 추격전을 열심히 해봤습니다만 결국 3위로 준결승을 맞추게 되면서 파이널 B로 진출했거든요.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최종 순위 6위로 마무리가 됐는데 어떻게 되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예전에는 어드밴스 소위 말해서 구제를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탈리아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아리아나 폰타나 선수 같은 경우는 12번째 올림픽 메달을 또 가져갔기 때문에 지켜보는 우리나라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더욱더 아쉬운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뭐 쇼트트랙에서 왕왕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네. 앞 선수가 넘어지면서 걸려 넘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제 신청을 어떤 언론을 보니까 우리 코치가 이제 $100를 들고서 가는 네, 맞습니다. 모습도 화제가 되면서 네. 구제 신청을 했다는 기사는 봤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구제를 받을 경우에는 다음 라운드에 어드밴스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한때는 막 결승에 8명의 선수가 참가할 정도로 너무 이 어드밴스 진출이 많다 보니까 레이스를 지속하고 있는 그 당시의 순위가 결승에 올라갈 수 있는 1, 2위 내에 들었을 경우에 그랬는데 넘어졌다면 이제 어드밴스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 대표팀의 순위가 3위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위대로 만약에 경기가 끝났다는 가정하에 파이널 A에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구제가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안타깝습니다. 뭐 일단은 그 넘어졌던 미국의 스토더드 선수는 본인 SNS로 이제 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다른 선수들에게도 사과를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뭐 멘트를 거기도 마음이 편하진 않을 겁니다. 올리기도 했었고 네. 김길리 선수 입장에서는 앞으로 사실 이 경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개인전도 있고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다행히 큰 부상이 없어서 뭐 몸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해요. 네, 이어진 또 여자 500m 예선에서 또 김길리 선수가 또 최민정 선수와 함께 예선을 통과하기도 했고요. 남자 대표팀에서도 신동민, 황대현 그리고 임종원 선수가 또 무난히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사실 무난히는 아니었거든요. 네. 임종원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레이스 초반에 선두로 나서서 쭉 질주를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 0.023초 차이로 가까스로 예선을 통과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사실 아슬아슬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만큼 또 결선에서는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피겨 일정도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 단체전에서 점프 실수가 있었던 차준환 선수 개인전에서는 클린 연기 펼쳤어요. 맞습니다. 남자 싱글 부분에서 이제 총점 92.72점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쇼트 프로그램 최고점에는 아직 못 미치는 상황이긴 했지만 이번 시즌 최고점이 91.6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 시즌에서는 베스트 점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팀 단체전에서 실수했었던 트리플 악셀 이번에는 차준환 선수가 무난하게 소화를 하면서 다가올 이제 단단 싱글 부문에서 좀 더 나은 연기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프로배구 V리그 소식을 비롯해서 다양한 스포츠 이슈들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어떤 스포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프로배구 V리그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도 남녀부 한 경기씩 열리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여자부의 GS칼텍스와 페퍼저축은행의 경기 장충체육관에서 열렸었는데 경기가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오늘도 GS칼텍스가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실바 하면서 네. 실바 선수가 또 31득점 최고 득점을 올리면서 3대0 셧아웃에 성공을 했고요. 남자부 같은 경우는 현재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OK저축은행과 한국전력의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OK저축은행 현재 세트 스코어 2대1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남자부가 3, 4위 간의 맞대결이고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중위권 싸움의 최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두 팀이 되겠는데 OK저축은행에서는 물론 오늘 경기 디미트로프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가장 큰 장점은 부산 강서체육관인 것 같아요. 이 홈에만 오면은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네. 일단 이 홈 평균 관중이 이번 시즌 남녀부 통틀어서 1위거든요. 오. 뭐 현대캐피탈이라든가 서울을 홈으로 쓸 우리카드보다도 많은 관중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홈 전적만 따졌을 때 11승 3패로 전체 1위입니다. 야. 그만큼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원정 승률이 좀 좋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봄 빼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이 리그 최고의 홈 승률이 아닐까 싶고요. 반대로 상대 팀인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베논 선수의 어깨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베논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사실상 1순위 외국인 선수로 이제 데뷔를 했었는데 이번 남자부 개막 미디어데이 행사 때도 경기의 대상 1순위로 꼽힐 정도로 키 2m 6cm 높은 타점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베논 선수 디미트로프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양팀 통틀어 최다 득점인 22득점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한국전력과 OK저축은행 오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5위, 6위 이제 이 두 팀이 3, 4위고 5위 네. KB손해보험 그리고 6위 우리카드하고 승점 차가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6위 우리카드가 KB손해보험과 단 2점 차고 KB손해보험 역시 OK저축은행과 2점 차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4, 5, 6위 팀 모두 봄배구를 꿈꿀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우리카드 같은 경우는 박철우 감독 대행 부임 이후로 굉장히 좋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기세 무섭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자부 순위를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경기 결과는 반영되지 않은 순위입니다. 네,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 승점 1점 차로 치열하게 1, 2위 싸움을 이제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한국전력이 3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OK저축은행이 한국전력을 또 승점 1점 차로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은 또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 네. 됩니다. KB손해보험이 5위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우리카드가 6위, 삼성화재가 7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카드의 반란이 선두 경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이 박철우 감독 대행이 부임한 이후에 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아라우조 선수 그리고 알리 선수의 쌍포가 이제 굉장히 좀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기존에는 조금 이제 전력에서 배제됐었던 베테랑 이시몬 한성정 듀오가 네. 리시브 라인을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들 블로커 포지션에서도 이상현, 박진우 선수가 좀 중앙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박철호 감독 대행이 기존에 조금 주목받지 못했던 선수들 위주로 팀을 재개편에 성공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남자부는 진짜 1, 2위 그리고 3, 4, 5, 6위가 굉장히 치열한데 여자부도 1위가 조금 떨어져 있는 거 빼고는 뭐 2위부터는 순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도로공사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은 2위, 3위입니다만 승점이 동일합니다. GS칼텍스가 이제 4위에 이제 있고 오늘 경기 또 승리를 따냈거든요. 이어서 IBK 기업은행이 5위, 그리고 이제 페퍼저축은행이 6위, 정관장이 7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 GS칼텍스가 오늘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경쟁 더욱더 치열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 경기를 통해서 이제 승점 44점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IBK 기업은행을 제치고 이제 4위 자리를 다시 탈환한 네. 상황이 되겠는데 오늘도 역시 실바 선수의 폭발적인 공격력을 앞세워서 총 31득점을 해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흥국생명과 기업은행을 상대할 때도 실바 고가 아마도 가장 위협적인 카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 분위기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남녀 모두 준 플레이오프 열릴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GS칼텍스의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이대로면 2위, 3위를 위협한다는 의미는 곧 승점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자부 같은 경우는 정규리그 3위와 4위의 승점 차이가 3점 이내일 때 준플레이오프에 열리게 되거든요. 네. 지난 2021-22 시즌에 도입된 이후로 준플레이오프가 한 번도 성사되진 않았는데 올해 이 정도로 순위 싸움이 치열하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준플레이오프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뭐 진짜 2위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는 윤곽이 보인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네. 봄배구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즌이 막바지로 갈수록 그런데 구단들이 항상 걱정하는 부분은 선수들의 부상 소식입니다. 네. 우선은 이제 현대캐피탈에서는 이 최민호 선수가 KB손해보험전에 이제 지난 9일에 결장을 했었단 말이죠. 블로킹 훈련 중에 오른손 좀 찢어지면서 7바늘을 꿰매는
초반에는 좀 부상이 있었는데 다행히 김진영 선수가 이 공백을 잘 메웠는데 어쨌든 대한항공과 지금 승점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민호 선수의 공백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뭐 대한항공 역시도 상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정지석 선수가 오른쪽 발목을 또 다쳤었고 여기다 임재영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상황이 불과 지난 12월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시즌 초반 좀 어려움이 많았었던 대한항공이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여자부에서 최하위로 추락한 정관장 같은 경우 그 와중에 외국인 주포인 자네테 선수가 올스타전 직전 마지막 경기에서 또 이마가 찢어지는 또 부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잘 나가는 팀의 경우는 또 이제 운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도로공사의 강소희 선수가 좀 허리를 삐끗했었는데 검진 결과도 이상이 없다고 확인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강팀의 성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상 관리가 좀 필수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말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중요해진 배구의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네. 이어서 다른 스포츠 이슈들도 짚어보도록 하죠. 네. 2028년 LA 올림픽 야구 종목 본선 출전 방식이 확정됐습니다. 네. 근데 이 방식을 두고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의견들이 많던데 일단은 출전 방식이 어떻게 변한 건가요? 일단 출전 국가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총 6개 나라가 메달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네. 미국은 개최국이고 하니 자동으로 본선 진출권을 부여받고요. 네. 나머지 5개 나라의 자리가 각 대회의 성적을 통해 결정이 됩니다. 우선 조만간 다가오는 WBC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본선 티켓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이 개막까지 한 달 남은 이 WBC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미주 대륙의 상위 2팀에게 본선 진출 티켓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2027년에 열리는 프리미어 12를 노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프리미어 12에는 올림픽 본선 진출 티켓 총 2장이 걸려 있거든요. 아시아 대륙에 1장 그리고 오세아니아 대륙 상위 1팀 이렇게 해서 2장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게는 이 프리미어 12에 1장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 12에서 1위 아니면 2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만약에 이 프리미어 10에서 우승을 하지 못해서 본선 직행 티켓을 놓치게 되면은 아시아 선수권을 거쳐서 최종 예선에 좀 노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종 예선에서는 아시아 선수권 상위 2팀 그리고 유럽 선수권, 아프리카 선수권 이런 총 6개 팀이 출전해서 1장을 놓고 격돌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여러모로 복수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 12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뭐 지역 분배라는 의미에서는 이게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네. 그래도 그냥 순서대로 뽑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정현호 KBS PD 오늘도 많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